그와 나는 사실 그냥 낯선 사람이에요. 몸이 아프면 부모님 계약값을 달라고 할 줄만 알지만 나는 그렇게 돈을 버릴 만큼 멍청하지 않다. 그 사는 한 문장 이병헌한 의조용 한 공간에 올려 퍼졌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귀를 의심하며 경악했다. 의사와 간호사, 주변 사람들 모두 깜짝 놀랐다. 병상에 말없이 누워있는 헝인우는 시어머니가 한 말을 믿을 수 없었다. 15년 동안 헝이 보살핌을 받으며 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투씨입니다. 헝인우는 고통과 숨이 막히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제가 당신에게 낯선 사람인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투 부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의 눈은 약간은 들렸지만 즉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방에서 나갔고 헝은 심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오랜 세월 헌신적으로 모살펴온 사위에게 어떻게 그토록 씁쓸한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지 시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헝과 엘리는 우연히 만난 두 사람에 불과했고 거기서부터 그들의 사랑은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결코 딥지 않았다. 엘리는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헝에게 부담이 될까봐 헤어질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헝은 성실함과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그녀를 설득하여 그녀를 완전 이변화시켰습니다. 그는 한때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갖고 싶어서 당신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 함께 맞서고 사회적 편견과 가족의 압력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헝과 엘리는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함께 뭉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날 많은 사람들이 가이도 낳지 않고 결혼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국에는 서로 이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헝은 그 말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 곁에 굳건 있어서 그녀를 엄담으로부터 보호해주며 결혼 생활에서 그녀가 완전한 사랑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이 함께 보낸 세월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작은 집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없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삶의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기에 충분하다. 헝은 항상 가족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퇴근할 때마다 그는 늘러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녀와 함께 뒤에 있는 작은 정원을 가꾸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9명은 그들의 행복을 영원히 지속시키지는 못했다. 어느 날 오후, 헝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병원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반 대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다. 죄송합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그녀는 영원히 세상을 떠났고 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병상 옆에 앉아 눈을 붉게 물들이고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그녀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어.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 의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헝에게 재혼하여 새로운 삶을 살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죽은 아내에 대한 약속과 아이의 신성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늙고 외로운 시어머니 두 부인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부인 이 집에서 이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헝은 그녀를 돌보고 일상생활을 관리하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힘들어도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부인이 모든 식사, 수면, 집안 청소를 친어머니처럼 돌봅니다. 이웃들은 두 부인이 매일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야채를 먹을 수 있도록 조용히 물통을 나르고 오래된 지붕을 수리하고 부지런히 정원을 가꾸는 헝의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헌신은 처음과 동일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는 결혼 제안을 모두 거부했고 친척과 친구들의 재혼 조언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행복을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을 전체가 헝이 이생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효심, 계산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빛나는 모범입니다. 그러나 헝이 내면에는 여전히 외로운 남자, 마음속 의슬픔을 결 인정하지 않는 남자가 있습니다. 리의 사진을 볼 때마다 그의 눈에는 줄 수 없는 둔한 통증이 담겨 있었다. 그는 길고 외로운 바메르의 꿈을 짜주 꾸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억은 그 가인 생을 이어가 고책임을 계속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지난 15년 동안 헝이 소리 없는 상처, 결코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효와 이생만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큰 병이 닥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훙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병이 아니라늘 사랑했던 시어머니의 거친 말이었다. 어느 날 헝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집 뒤편 작은 정원에서 15년 동안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잘못됐어요.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고 몸에 힘이 빠졌다. 그는 도움을 청하기도 전 애땅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투 부인은 겁에 질려 뛰쳐나갔고 그녀의 도움 요청이 작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와주세요. 헝이 기절했어요. 헝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를 진찰한 후 의사는 그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며 상태가 더 악화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긴급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치료 비용은 최대 10억 반드에 달했는데 이는 방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놀라게 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헝은 눈을 꼭 감은 채 병원 침대 위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고 호흡도 약했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인을 꾸어 약한 농부였던 그의 부모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맙서사, 우리가 어떻게 10억 동을 관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느꼈습니다. 훙씨가 입원한 이후 그의 부모는 지인, 은행, 지원금 등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돌아다녔으나 모두가 가난한 시골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가 미노인 내 가족에게 그렇게 큰. 헝이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찢어진 모자를 손에 쥐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부서진 낡은 집과 작은 밭만 있을 뿐인데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투 부인은 그녀 옆에 앉았고 그녀의 얼굴은 생각에 잠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마치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듯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헝은 자신이 청춘을 바쳐 그녀를 돌보았으니 이제 그는 공경에 처했는데 그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투 부인은 묵묵히 침묵을 지켰고 그녀의 낡은 두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팔 것이 없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극심한 고통이 솟아올랐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찔렀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헝은 점차 의식을 되찾았고 치료비가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상황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녀의 부모는 늙고 약해서 투 부인은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눈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헝 씨는 가느다란 손을 잡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이제 제 걱정은 마세요.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지난 15년 동안 르마더와 잘 지내왔어요.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홍 씨의 말에 병실은 눈물로 가득 찼다. 그의 부모는 숨이 막혀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런 아방 구석에는 투부인이 뭔가 생각하는 듯 깊은 눈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마음이 아팠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치열한 내부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헝이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빈손으로는 도울 수 없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병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호흡은 약했고 투병 시절부터 몸은 말랐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헝은 그녀를 돌보기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의 부모는 늘 꼬약하고 가난합니다. 누가 이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한숨을 쉬며 두 손을 맞잡았다. 그녀의 눈은 약간 고통스러웠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미안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투부인은 마치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운 듯 평소보다 차분한 얼굴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헝이 부모도 그 자리에 있었고 밤새도록 걱정하고 잠도 못 자서 눈이 붉어졌습니다. 두 부인이 들어오자 헝이 어머니는 이만과 고통이 섞인 목소리로 즉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돈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만 남았습니다. 그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방에 있던 이웃들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그녀에게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헝은 그녀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모두는 두 부인의 답변을 기다리며 침묵했습니다. 방 안 이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살짝 흔들면서 있다가 이내 심호흡을 한 뒤 말했다. 저도 걱정할 게 없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늘 꼬약하고 가난해요. 그 사람 일이니 그 사람 부모님 걱정은 시키세요. 네 번째 부인 이 말은 빵 안이 모든 사람 위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고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지고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의 사랑 없음을 고의로 단언하는 것처럼 차갑고 딱딱해졌습니다. 그와 나는 단지 낯선 사람입니다. 그가 아프면 집에 가서 그의 부모에게 치료비를 처리하라고 전하십시오. 나는 창밖으로 돈을 던질 만큼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의 거친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을 본의 아니게 끊어버리는 칼과 같았습니다. 분위기는 얼어붙고 답답하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헝이 어머니는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숨이 막힐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15년 동안 응이는 항상 당신 곁에서 당신을 친어머니처럼 보살펴 주었는데 당신은 그 사람을 낯선 사람처럼 대한다는 겁니까? 이때 주변 이웃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못하고 네 번째 부인을 속삭이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해요. 헝이는 당신 때문에 결혼도 안 했는데 어려울 때 등을 돌리는 건가요? 그 비난은 날카로운 칼처럼 네 번째 여인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다. 얼굴은 변함이 없었고 눈은 심연처럼 공허했다.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설명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녀 뒤에서 문이 닫혔고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침묵했고 한숨 과후에 많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본 헝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기분으로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누군가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숨막히는 통증만 느꼈다. 네 번째 여자의 낯선 사람이라는 말은 아물 수 없는 상처 같아서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아프고 괴로웠다. 그는 문 뒤로 점점 사라지는 네 번째 부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에게 속삭이듯 부드러웠다. 내가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엄마는 나를 진짜 친척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부모는 침대 옆에 앉았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고 고통받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차서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너를 돌볼 것이다. 헝은 고개를 쩌었고 눈을 꽉 감았으며 목소리는 약하고 무겁습니다. 너희 부모님 돈을 그셨은 이더이 상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서 미안하지만 결국 차갑고 무관심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분들로 내는 저 만남일 뿐입니다. 방 전체 가막다른 골목처럼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이웃들은 더 이상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흉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연민이 가득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등을 돌린 네 번째 여자, 즉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감출 수 없었다. 네 번째 부인은 병원에서 나왔을 때 마음이 무거워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문 뒤로 사라질 무렵 그녀의 다리는 약해지고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안정시키기 위해 벽액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주름진 뺨에는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헝에게 매우 큰 상처를 주고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고 미워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아내며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결정을 내렸다. 투부인은 정말 그렇게 잔인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녀의 씁쓸한 말 뒤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대답은 헝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로부터 깜짝 선물을 받았을 때 비로소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두 부인이 떠난 후에도 그녀의 말은 여전히 헝이 마음을 똑바로 찌르는 날카로운 칼과 같았습니다. 그가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소리는 여전히 그의 귀에 울린다. 그와 나는 단지 낯선 사람이다. 그가 아프면 집에 가서 그의 부모에게 치료비를 지불하라고 말하라. 나는 창밖으로 돈을 던질 만큼 미친 사람은 아니다. 그 말 때문에 응씨는 자신이 15년 동안 헌신적으로 보살펴온 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차갑고 냉담한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흉의 고통은 자신이 직면한 심각한 질병에 대한 절망뿐만 아니라 친밀감에 대한 믿음과 가족에 각해졌을 때 큰 심리적. 자신을 구하기 위해 밤낮 없이 애쓰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큰 의생인 것처럼 더욱 안타까웠. 어느 날 저녁, 병실이 조용하게 어두워졌을 때 헝은 어머니를 돌아보며 괴로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투 부인을 돌보기 위해 제 목숨을 바쳐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확신이 없어요. 어쩌면 제가 잘못된 곳에 신뢰를 두는 바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헝이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헝, 나는 그녀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녀의 말로 인해 당신이 행한 좋은 일을 잊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녀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녀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무감각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헝은 대답하지 않고 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는 대병원 램프의 빛이 약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안에는 감정의 쓰나미, 고통의 혼란, 실망, 한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여겼던 투 부인에 대한 대답 없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투 씨는 병원을 떠난 뒤 집으로 돌아 이웃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마주했다. 그와 나는 단지 낯선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작은 동네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군요. 헝 씨가 15년 동안 그녀를 돌보아 주었는데 지금은 그가 중병에 걸려서 그녀는 저녁에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아픈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땅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 선 5년을 돌볼 계획입니다. 투 부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캔버스 가방, 낡은 옷, 종이 등 간단한 물건들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이웃들은 자신들의 추측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떠나려고 합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비난받을까봐 두려워서 도망치려고 해요. 떠나기 전 투 부인은 수년 동안 가까운 자매로 여겨온 이웃신랑 씨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들어 서자마자란 이경멸 어린 눈빛에 그녀는 곧바로 제지당했다. 렌 씨는 팔짱을 끼고 차갑고 감정 없는 눈으로 문 앞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헝을 그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그는 평생 동안 당신을 보살펴 주었지만 당신은 그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등을 돌렸습니다. 투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울음이 터질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렌, 말씀드리자면 정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렌 씨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믿고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택 의여지가 없습니까? 돈이 없으면 그냥 말하세요.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혹한 말을 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녀는 침묵했고 그녀의 눈에는 한 방울씩 눈물이 쏟아질 듯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헝이 저를 쩔대놔주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면서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 것입니다. 나는 그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가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투시의 목소리에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엄마의 아픔이 가득 담겨 있어 목이 메었다. 투시의 강인함과의 폭력에 익숙해 있던 란 씨는 이제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혼란스럽고 동정적이었습니다. 투 부인은 큰 고통을 견디고 있는 어머니의 처지지 않는 소리로 가득 차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나나, 이 집은 내 유일한 자산이야. 나는 그것을 팔았고 헝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나는 그가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면 그가 나를 다시 구하기 위해 달려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영원히 원망하게 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해요. 그녀의 말은 비록 쓰라렸지만 아이를 위한 어머니는 올라온 애생을 담고 있었습니다. 렌 씨는 말없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투부인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고 어디로 갈 예정인가요? 무력한 노인 여성은 단지 자녀를 구하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지원 없이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투부인은 얼굴이 피로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 한결에로 빛나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헝에게 가져다 주세요. 잘 살아라고 전해줘. 렌 씨는 손에 종이를 쥐고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깊은 믿음을 지닌 눈으로 투부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할게. 하지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해주세요. 저는 언제나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후 렌은 투 부인이 헝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검은 색가방을 들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 가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헝이 베개에 기대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생기가 없었고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간을 고초취했습니다. 그 장면은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녀는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투이 어머니가 나에게 가져다 달라고 한 돈이에요. 헝은 놀라움과 고통을 담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고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와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게 그 사람 돈인가요? 그 돈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녀는 내가 단지 낯선 사람일 뿐이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렌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꺼내 헝이 옆에 앉았고 마치 자신이 감정을 그에게 말하고 싶은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헝, 당신은 오해했습니다. 투부인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과 남은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당신이 그녀 때문에 죽는 것보다 당신이 그녀를 미워하게 놔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헝은 놀랐고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그 사람이 집을 팔았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씁쓸한 말을 한 걸까요? 렌 씨는 투 씨가 무릎을 꿇고 올린 눈물부터 그녀가 내린 최종 결정까지 모든 말과 투 씨와의 대화의 모든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투 부인은 헝이 삶을 위해 모든 일을 했지만 그가 한다면 결코 그녀를 혼자 두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헝은 단지 그녀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꿈을 희생했고 이제 투 부인은 그가 이 가슴 아픈 말을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의미 없는 희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를 보살. 렌의 말을 듣고 헝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쓰러졌고 그의 초췌한 얼굴에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목이 메었다. 나는 그녀를 비난했고 그녀가 매은망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틀렸어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낸시는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과 진실성이 가득했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헝. 투 부인은 단지 그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대해 영원히 고통받고 오해하며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렌트의 말은 큰 격려의 원천이 되었고 때로는 큰 희생이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헝이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회복된 후 헝은 두 부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이렇게 가난한 삶에서 비참하게 고통받으며 혼자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낸시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헝은 손에 쥐고 있는 몇 가지 단서로부터 그녀를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남긴 전화번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도 극히 모호하고 막연했다. 그러나 헝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남부에 관한 한 노동 계층 지역을 모두 돌아다니며 그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물었습니다. 헝은 한 하숙집에서 다른 하숙집으로 이동하면서 그녀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비좁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지만 매번 실망했습니? 날이 갈수록 그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두 부인을 찾기 위한 기녀정은 헝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족 이모와 둔도는 바닥나고 있었고 그의 건강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길가 애만한 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밤도 있었고 눈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르어머니, 어디 계시나요? 제가 당신을 비난한 것은 잘못인데 왜 나에게 당신을 찾을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매일 밤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헝의 마음속에 절망이 점차 커졌습니다. 그에게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 내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라고 느꼈고 아마도 투부인이 그녀를 다시 찾지 않기를 바라면서 고의로 숨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던 날의 그녀의 모습은 아직도 그를 괴롭힌다. 그의 머리는 빽발이었고 그의 몸은 늙고 허약했지만 그는 극열달력 있는 눈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고 된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 고영감을 준 것은 바로 그 이미지였. 어느 날 오후 저물어가는 햇빛이 미해지자 헝은 노동구역 근처의 황량한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 꼬지친 다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하늘과 땅의 마른 순결을 시럭의 피부에 스며들었다. 극도로 피곤해진 헝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익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자는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버려진 플라스틱 병을 줍고 있었다. 헝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불안한 느낌이 그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그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색이 바랜 옷을 입고 얼굴 대부분을 가린 날카로운 뿔형 모자를 쓴 마른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걸이, 그 움직임은 틀림없습니다. 바로 투부인입니다. 헝은 모든 피로를 잊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목이 막힌 채 여자를 향해 달려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엄마. 엄마예요. 여자는 깜짝 놀라서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살짝 놀랐고 나이 때문에 눈이 흐려졌지만 앞에 서 있는 사람이용이라는 것을 깨닫자 금세 밝아졌다. 헝은 그녀를 깜짝 놀랐다. 눈앞이 그녀의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수척했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었으며 손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 간을 고구더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밑바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고난과 극도의 박탈은 나날들을 겪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헝은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목이 막힌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왜 그런 고생을 하셔야 해요?
왜 제가 당신을 더 빨리 찾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투 부인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개졌지만 여전 이 평온함과 평정심을 물씬 풍겼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앓은 손을 얹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난 내가 잘 살기만 하면 돼. 내가 나를 위해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떠난다. 나는 내가 나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홍 씨는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쳐 헌신 아녀인 이극도의 나약함과 피로를 여실히 느꼈고 그녀를 팔로 꼭 껴안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모두 노예와 원망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졌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많은 고난을 견뎌온 할머니, 어머니, 아내에 대한 깊고 무한한 사랑만이 남았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항상 조용히 자신을 희생해온 두 부인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만 남은 그 고통에 대한 위로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내의 사랑과 묵묵한 희생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언제나 영원한 적을 남길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여.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입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 이후 헝은 두 부인을 때리고 일시적으로 부모님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상 투 여사의 처지와 희생을 이해해 주셨던 그의 부모님은 한마디 비난 이나 원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그동안 오해를 모두 풀었다는 사실의 설렘과 행복을 느꼈다. 수년 동안 묵묵히 고난을 견뎌온 투 여사는 이제 아들과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헝은 그녀가 좋아하는 단 한 식사부터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그녀를 정원으로 데려가는 오후까지 조금씩 그녀를 보살펴.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위해 겪은 힘든 나날을 보답하고 싶은 그의 방식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인생은 헝에게 미소를 짓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에 쓰던 직장은 이제 그 인후구와 헌신, 그리고 그가 쌓아온 약간 이공덕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상황이 됐다. 점차적으로 헝도 상당한 양의 돈을 축적했습니다. 그 돈으로 그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지만 시작은 어려웠지만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헝의 사업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마음속으로 괴로워했던 일, 즉 두 부인이 땅을 다시 사들이기에 충분한 돈을 벌었습니다. 헝이 집 서류를 손에 쥐고 투 부인에게 돌려주던 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쥐고 가족의 마지막 기억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느끼며 입술을 움직이며 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얘야. 이 땅은 우리 가족에 대한 나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것을 구했으므로 나는 매우 만족합니다. 마침내 헝은 투 부인 이 조언을 듣고 다음 단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예심 많고 친절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의 새 아내는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투 부인을 친어머니처럼 존경합니다. 온 가족이 평화로운 땅이 작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투 부인에 대한 자녀와 손주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들은 그녀를 위해 모든 식사와 수면을 세심하게 돌보았고 그녀가 다음 날을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흥 씨의 새 아내가 새로운 기쁨처럼 아름다운 딸을 낳고 가족에게 힘을 더해주면서 가족의 행복은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기적은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난 후 이전 부일르, 엘리와 똑같은 미소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어린 딸을 볼 때마다 헝과 투 부인은 엘리가 항상 그들의 옆에 있어 가족을 보살피고 축복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웃들은 아마도 엘리가 헝의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영적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른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그녀는 헝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어머니를 싸려 깊고 사랑스럽게 돌보았음을 이해했습니다. 헝과 투 부인의 이야기는 친절, 희생,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에 대한 심오한 증거입니다. 헝에게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효도, 헌신, 인생의 힘든 도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투 여사는 사랑은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조용하지 만고귀한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자. 때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계속해서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팔로우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